모래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4월 13일 목요일, 오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또 놀러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 덕택에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유튜브 생활을 할 수가 있지 않은가 라고 이렇게 매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먼저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은 먼저 여기 LA 주변 뉴스를 먼저 본다고 하면은 여기 KTLA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 어느 한 차량이 히든런을 했다고 합니다. 하교 시간이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길을 건너려고 이렇게 길을 건너는데, 그런데 어느 한 차량이 이 아이를 치고 그냥 가버렸다고 하네요. 히든런이죠.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이 아이는 그렇게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이렇게 뺑소니를 당한 다음에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고, 그리고 지금은 집에 가가지고 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경찰은 이렇게 뺑소니를 한 이 범인을 지금 찾으려고 이 CCTV를 지금 공개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그 옆에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 LA 근처에 클레어먼트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 클레어먼트라는 지역에서 물이 갑자기, 비수가 갑자기 쏟아지는 바람에 지금 물난리가 났다. 이 지역이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 이 USA 투데이 뉴스입니다. 플로리다에서 포트 라더데일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어려운 이 플로리다 지역에서 비가 어마무시하게 쏟아져 가지고 이곳이 지금 연 이틀째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게 되면서 홍수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고 있다. 목숨까지 이렇게 위협을 하는 그런 폭우이면서 이 플로리다 사우스 쪽에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25인치나 비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내렸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CNN 뉴스에서도 10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어마무시하게 심각한 폭우가 여기 이 플로리다 사우스죠. 이 포트 러덜데일인가, 이름이 굉장히 어려운 이곳에서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 내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결항이 되는 등 피해가 어마무시하다고 합니다. 여기 플로리다에 계신 분들은 좀 조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요즘 들어가지고 전 세계 지구 온난화 때문에 기상 이후죠. 이것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폭우가 내리는 지역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 가뭄으로 이렇게 뒤바뀐 지역도 많고,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 지구 온난화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워싱턴 포스트를 본다고 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이 미국의 기밀들이 어마무시하게 쏟아지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한 또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1급 비밀들을 유출을 한 범인은 바로 군부대에서 일을 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20대라고 하고요. 군부대에서 일을 하면서 이 1급 비밀에 접근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디스콜드라는 이 게임 게시판 이 채팅에서 닉네임을 OG? 오리지널인가? OG라는 닉네임을 이렇게 가지고서 채팅방 방장처럼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유출 문건은 한 300여 장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심각한 일이죠. 이 미국의 기밀들이 300여 장이나 이렇게 유출이 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 그러면서 여기 더 가디안에서도 비밀 유출자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총기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하네요. 총기 엔투시아스트, 이 총기 애호가가 군부대 일을 하고 있으면서 이 기밀 문서에 다가갈 수 있으면서 기밀 문서를 이렇게 빼와가지고 이 디스콜드 이 채팅방에서 얘기를 하다가 이 설천이 이렇게 나오다가 너네는 이런 것도 모르지 라고 하면서 좀 과시를 하려고 하다가 기밀을 마구 뿌려버렸다고 하네요. 이거 완전 또라이 새끼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디스콜드 이 대화방에서는 굉장히 좀 존경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좁혀와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조만간 이 범인, 이 기밀 유출자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뉴스에서 나왔었던 러시아가 벌인 짓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이 군부대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20대, 철없는 20대가 자신을 좀 돋보이기 위해 가지고 이런 기밀들을 유출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 기밀들이 어마무시하게 빠져나오게 되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 정부 그리고 이 미국 군부대에서 이런 기밀들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수를
엄청나게 줄여버렸다고 하네요. 네, 고위 관리직들만 이렇게 기밀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이제는 만들어버렸다고 합니다. 진작 그랬어야 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20대 이런 철없는 애들이 이런 기밀들에 이렇게 또 손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네, 어쨌든 좀 착잡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investing.com을 본다고 하면은 오늘 미국 주식시장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주식시장이 이렇게 상승세로 출발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또 이 PPI 지수라고 해가지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3년 만에 최대치로 급락을 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계속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난 3월달 이 PPI 지수로 본다고 하면은 0.5%나 이렇게 내려갔다고 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어제 이 CPI 지수가 나왔는데 이 CPI 지수는 1%나 이렇게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6%에서 5%로 내려왔는데 그런데 이 PPI 지수도 3년 만에 최대치로 이렇게 또 떨어졌다고 하니까 0.5%나 이렇게 또 떨어졌다고 하니까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아주 잘 잡히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지표들이 나오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금리 올리는 것을 아마도 이제 마지막으로 5월달에 올리고 이제 그만할 것 같다, 동결할 것 같다 라고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오늘의 미국 주식시장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는데 다우존스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0.5%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S&P 500은 0.7% 그리고 나스닥은 1.4%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블룸버그 통신을 보시더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작을 했었을 때가 2020년도 3월달 아닙니까? 그 이후로 이 PPI 지수가 최대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어쨌든 간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아주 잘 잡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이제 조만간 금리 올리는 거 그만할 것 같다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연준이 올해 안에 금리를 떨어뜨릴 것 같지는 않다고는 해요. 이 FOMC 회의록을 본다고 하면은 연준에서는 미국이 아마도 경기 침체 올해 말쯤에 경기 침체를 겪을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를 올해 말쯤에 올해 하반기에 경기 침체를 겪게 되면서 회복은 아마도 2년 정도가 걸릴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미국의 주식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런 인플레이션 지수 때문에 미국의 주식시장이 출렁이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합니다. 점점 더 이 인플레이션 지수가 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계속해서 이제 줄어들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에 반해 가지고 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얼마나 올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미국의 주식시장이 움직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아마도 올해 이 하반기쯤에 경기 침체가 올 테인데 이 경기 침체가 얼마나 심각하게 오는지에 따라 가지고 미국의 주식시장이 많이 출렁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제발 좀 미국이 심각한 경기 침체로는 빠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벌써부터 경기 침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또 이 미국의 이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나왔는데 23만 9천 건 거의 24만 건이 나오게 되면서 지난 1월달 이후로 가장 많이 이렇게 또 올라온 거라고 합니다. 지난해 1월달이요. 그러니까 15개월 만에 가장 많은 이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이렇게 나왔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이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차가워지고 있다. 쿨링다운이 엄청나게 빠르게 되고 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 뜨거웠던 노동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사라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은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올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심각한 경기 침체는 아니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해요. 연준에서는 완만한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그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복 기간은 2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시고 투자 잘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포춘 잡지를 본다고 하면은 워렌 버펫이 엄청나게 화를 내는 그런 이 사진이 올라와 있으면서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이 미국에서 이 은행의 위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은행의 위기가 온 것은 바로 은행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 이런 관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CEO들 뭐 그런 사람들이 고위 관리직들이 제대로 일을 안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위 관리직들은 펜션 잘 받고 뭐 샐러리 잘 받고 그러고 있는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워렌 버핏은 은행이 이런 고위 관리직들 때문에 이렇게 망해버린다고 하면은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을 줘야 한다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것은 분명하게 이런 고위 관리직들이 잘못해가지고 일어난 일이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이런 고위 관리직들한테 제대로 된 처벌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미국은 이런 은행 위기가 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워렌 버핏을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은행 위기가 오기는 왔지만 이 미국의 이 은행에 대해 가지고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은행 위기가 오기는 왔지만 이게 이 미국의 경제 시스템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렇게 주식시장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을 때 은행 위기, 지금 현재 있는 이 은행 위기는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워렌 버핏은 최근 들어가지고 이 BYD, 이 중국산 이 전기차 회사 있지 않습니까? 이 중국 전기차 회사랑 그리고 TSMC, 이 주식들을 거의 다 처분을 했거든요. 이렇게 처분을 했지만 이것은 지정학적인, 그러니까 중국 쪽에 있어가지고 이게 좀 위험해가지고 파는 것이지 이 회사들이 나빠가지고 판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들의 가치는 굉장히 충분히 높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오늘 미국에 있는 이런 메인 뉴스들을 본다고 하면은, 프론페이지에 올라오고 있는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플로리다 남부 지역, 이 폴트, 뭐 이름이 굉장히 어려운 이 지역에서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져가지고 물 피해가 굉장히 심하다라고 뉴스에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이틀 동안 25인치의 비가 내리게 되면서 이 홍수가 나가지고 뭐 사람들 막 수영하고 막 그런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국의 이 PPI 지수가 나왔는데 엄청나게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으면서 15개월 만에 최대치로 지금 떨어지고 있으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잘 잡히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5월 달에 금리 인상을 0.25%만 하고 그 다음으로는 동결을 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도 올해 말쯤에, 올 하반기에는 경기 침체가 완만하게 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해요. 어느 정도 좀 침체기가 올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회복하는 그 기간은 2년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잘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만약에 지금 하신다고 하면은 2년 동안은 묵혀두신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뭐 어쨌든 오늘의 메인 뉴스들은 이렇고, 또 다른 뉴스들을 또 본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자신이 이 기밀 유출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기밀 유출 건에 대해 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가지고 나온 이런 기밀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철저하게 잘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기밀들은 굉장히 예전에 있었던 기밀들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인다 라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크게 문제 일으킬 것은 없고 철저하게 조사는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조사를 못하게 막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으면서 트럼프는 이 폭스 뉴스랑 이렇게 또 인터뷰를 했는데,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 역사상 가장 위험한 시기이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대립을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정권, 이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굉장히 무능력하다 라고 이렇게 독서를 퍼부었다고 합니다. 이거 이외에도 뭐 자신에 대한 또 좋은 얘기들 뭐 허벌나게 해대고, 그리고 이제 자신이 기소가 된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기소가 돼가지고 이렇게 자신이 나오는데 주변을 봤는데 이제 자신을 지지를 해주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미국인들을 보니까 펑펑 울고 있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그런데 실제로 이런 영상들을 본다고 하면은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운 사람은 없다고 하네요.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 그 누가 이 트럼프를 위해 가지고, 이 트럼프가 기소가 된 것에 대해 가지고 펑펑 운 것인지는 모르겠다라고도 이렇게 이게 증거는 없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가 기소가 됐다고, 트럼프가 포르노스타나 이렇게 바람을 핀 것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입막음하려고 13만 달러를 준 것에 대해 가지고 이것 때문에 막 펑펑 사람들이 울었다고 트럼프가 얘기를 하는데, 그 누구도 이것 때문에 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운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증거가 없다고 하네요. 어쨌든 트럼프는 이렇게 자신한테
득될 만한 그런 말들로만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가짜 뉴스를 너무나 많이 만듭니다. 트럼프는 어쨌든 그렇고요. 그러면서 뉴욕 검찰에서는 이 트럼프를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이 뉴욕주에서 트럼프를 향해 가지고 이제 민사 소송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번 민사 소송은 트럼프가 부당 이익을 취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략 한 2억 5천만 달러가 된다고 하네요. 이 트럼프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가지고 자신의 자산을 축소해 가지고 보고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이 대출을 받기 위해 가지고 자신의 자산을 부풀려 가지고 이렇게 대출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 트럼프가 부당 이익을 취한 게 2억 5천만 달러나 된다고 합니다. 뉴욕 주에서 말이죠. 그래 가지고 2억 5천만 달러를 회수를 하기 위해 가지고 민사 소송을 지금 뉴욕 주에서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 트럼프 일가가 이 뉴욕 주에서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일 수 없도록 비즈니스 같은 것을 할 수 없도록 그런 것도 이렇게 또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트럼프가 기소가 된 게 이게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거 이외에도 지금 트럼프한테 쏠리는 이런 고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진짜 대통령 하고 있었을 때, 그리고 이 대통령 하기 전부터 엄청나게 더러운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는 게 참 의아해하지만 어쨌든 간에 트럼프한테 지금 쏟아지는 고소는 어마무시하다고 합니다. 빨리 고소 모든 거 잘 돼가지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일은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이제는 좀 뭐 트럼프나 바이든 대통령이나 이렇게 너무나 나이가 드신 분 말고 젊고 똑똑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좀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좀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뭐 70살, 80살. 이 70대, 80대 대통령은 나이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 미국에서 이런 대통령들 중에 가장 최고령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이 바이든 대통령이나 최고령이라고 해요. 최고령. 그러면서 지금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월스트리트저널 기자, 미국인 기자가 러시아에서 체포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체포를 당했었을 때 스파이 혐의로 체포를 당했는데 그 당시에 푸틴이 직접 승인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아마도 조만간 이 미국에 있는 이런 러시아 포로들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포로들하고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 이 기자랑 이렇게 맞바꾸는 거에 아마도 이런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러시아 측에서는 이 자신들의 이 포로들을 이제 빼내오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이 월스트리트저널 미국인 기자를 체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열렬히 싸우고 있는 이 러시아 사람들 중에는 와그너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이 와그너 용병 그룹이 있는데 이 와그너 용병 그룹은 기밀 문서에 따른다고 하면은 이 기밀 문서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와가지고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와그너 그룹은 이 튀르키예 있지 않습니까? 튀르키예에 가가지고 무기들을 구매를 하려고 그렇게 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게 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아시다시피 이 터키 튀르키예를 본다고 하면은 튀르키예는 나토 국가거든요. 이 나토에 가입이 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러시아한테 무기를 판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어쨌든 간에 이 튀르키예를 본다고 하면은 나토에 가입이 된 그런 국가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러시아한테도 좀 우호적인 그런 국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와그너 그룹에서 이 튀르키예 가가지고 무기를 구입을 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뉴욕 타임즈에 따른다고 하면은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이 러시아 군대 내에서 내분이 좀 많은 내분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것은 생각보다 좀 심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러시아가 일으킨 이 전쟁,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엄청나게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길어지고 있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사를 했거든요. 특히 이 러시아 군인들이 한 4만 몇천 명 정도 이렇게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한 18,000명 정도, 대략 한 2만여 명 정도, 거의 2배가량 이 러시아 군인들이 사망을 했거든요. 비밀 문서에 따른다고 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 너무나 전쟁도 길어지고 있고 사람들도 더 많이 사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전쟁을 계속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별다른 진전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군부대에서도 이 러시아 군부대에서도 좀 내분이
일고 있다고 하네요. 해분이 훨씬 더 많이 심하게 일어나가지고 이 러시아 군인들 모두 다 폭삭 망해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근데 빨리 군대에 다 철수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조금 웃긴 뉴스이기도 한데요.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 AI의 활용도가 엄청나게 지금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이 AI, 이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림 그리는 거, 사진같이 그림을 그려버리거든요. 사진같이 그림 그려버리는 게 지금 엄청나게 인기를 얻고 있으면서 미국에서 이 컴퓨터를 공부를 하고 있는 이 컴퓨터 공과생 이제 2명이서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가상의 인물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가상의 인물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진처럼 진짜 사람인 마냥 이렇게 굉장히 이쁜 여자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채팅방에 들어가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이렇게 또 채팅을 하면서 이 여자인 척 하면서 이 채팅을 하다가 이 여자가 남성들이죠. 남성들한테 내 누드 사진 보내줄까? 라고 하면서 꼬드기면서 내 누드 사진을 보내줄 수는 있는데 돈 좀 달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100불 정도 이렇게 받으면서 누드 사진을 보냈다. 그리고 이것은 다 AI로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돈을 번 그런 정황도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 AI 때문에 좀 부작용 같은 거, 이런 부작용 같은 것들도 계속 생겨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사례는 뭐 엄청나게 커다란 문제가 되지는 않는 그런 사례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또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범죄 현장도 있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리조나주 있지 않습니까? 아리조나주에서 어느 한 엄마가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전화를 받으니까 엄마 나 살려줘 라고 하면서 자신의 딸 목소리가 직접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내가 납치가 됐는데 엄마 나 좀 살려줘 라고 이렇게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납치범들은 100만 달러를 요구를 했다고 해요. 와, 돈도 엄청나게 많이 요구를 했는데 100만 달러를 요구를 하면서 이 자신의 딸 이렇게 납치가 됐다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가짜 목소리죠. 그런데 실제처럼 이 목소리를 딸 목소리처럼 해가지고 이런 범죄를 저지른 적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AI 전문가 말에 따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이런 SNS 서비스 들어간다고 하면은 영상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들도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단 3초의 목소리만 있는다고 하면은 AI가 이 목소리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이 말을 하면은 이 딸 목소리처럼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범죄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AI가 어마무시하게 발전을 하고 있으면서 이런 부작용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해가지고 뭐 유럽이나 뭐 중국이나 해가지고 AI 개발하는 것은 좋지만 좀 조치가 필요한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AI 이제 규제를 하려고 2달 동안 여러 가지 의견을 지금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한 2달 뒤쯤에는 AI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규정 같은 게 이렇게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지금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불법 체류자들도 좀 합법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제가 한번 뉴스를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자신이 굉장히 어렸을 때 미국에 와가지고 불법 체류자로 왔는데 그런데 자신이 여기서 태어난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인으로 쭉 살았다고 해요. 미국인으로 쭉 살면서 이 이민자를 추방을 하는 그런 이민국에서도 일을 했었고 그리고 뭐 다른 일도 계속 이제 미국인처럼 일을 했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신이 미국인인 줄 알았는데 자신이 불법 체류자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문제가 이렇게 또 많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불법 체류자들인데 진짜 미국인들처럼 일을 진짜 합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세금도 정확하게 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불법 체류라는 신분 때문에 의료보험 같은 거에 이렇게 가입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이 불법 체류자이지만 합법적으로 일을 하면서 제대로 된 이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 한해 가지고 한 수십만 명한테 의료보험을 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확대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무래도 이 미국에서 진짜 일을 하면서 세금도 제대로 내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런 대우는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 터미네이터 좋아하시나요? 제가 이 터미네이터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있지 않습니까?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자신의 집 근처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자신의 집 근처에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움푹 파였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를 본다고 하면은 파톨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도로가 움푹 파인 곳, 이런 곳들을 이제 파톨이라고 하는데 이 파톨에 자동차가 지나간다고 하면은 자동차가 망가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파톨을 좀 채워줘야 하는데 그런데 이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집 근처에 파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SNS 서비스에 영상을 올렸는데 이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직접 삽을 퍼가지고 이 파톨을 메우는 장면을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LA시에서 이거를 일부러 파는 것이라고 해요. 5월달까지 이 가스 회사 있지 않습니까? 이 가스 공사에서 가스 점검을 하기 위해 가지고 파는 곳인데 그런데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는 이게 그냥 파톨인 줄 알고 그냥 메워버렸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런 해프닝도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를 본다고 하면 여기 LA 근처를 본다고 하면은 파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파톨이 생기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트럭들이 있지 않습니까? 트럭들이 많이 지나다니면서 그리고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면은 도로가 깨지면서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데 많이 안 채워지고 있는 그런 파톨들이 많기는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화제화하기 위해 가지고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이렇게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수많은 파톨들이 빨리 좀 채워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해리포터 좋아하시나요? 해리포터가 아시다시피 이 소설로 엄청나게 큰 성공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소설뿐만이 아니라 해리포터 영화도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큰 사랑을 받았는데 제 딸도 이 해리포터 이 책을 읽고 굉장히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화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데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해리포터가 이제는 TV 시리즈로 이제 나온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해리포터 또 TV 시리즈 나온다고 하면은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이 스타벅스에서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뭐 각 도시들마다 뭐 LA 도시나 뭐 샌프란시스코 도시나 각 도시들마다 어마무시하게 많은 노숙자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이 노숙자들은 샌프란시스코 도심지에 있는 이 스타벅스에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일부러 이렇게 쫓아내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일부러 쫓아내지 않다 보니까 이 노숙자들이 스타벅스에 들어와가지고 소파 있지 않습니까? 소파가 또 굉장히 편하고 좋지 않습니까? 소파에 앉아가지고 진상짓을 하는 그런 노숙자들이 또 그렇게 많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샌프란시스코 안에 있는 스타벅스들에서는 스타벅스 안에 모든 의자들을 치워버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각 도시들마다 큰 도시들이요. 큰 도시들마다 노숙자들의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작이 되면서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거기에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아시다시피 이 펜타닐 마약 있지 않습니까? 이 펜타닐 마약도 이 노숙자들을 늘리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문제가 지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말이죠. 이 총기 문제도 심각하고 노숙자 문제도 심각하고 마약 문제도 심각하고 이거 빨리 누가 좀 해결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설문조사에 따른다고 하면은 미국인들 중에 한 38% 정도, 10명 중에 4명은 중국을 적으로 보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에 대한 이 적대심이 역대 최고치를 지금 찍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설문조사를 보니까 이 미국인들 중에 83% 정도는 중국을 바라보는 데 있어가지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을 좀 우호적으로 보는 그런 집단은 단 6%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다시 말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에 사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국을 향해 가지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이게
미국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한국에서도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한국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 중국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인 면을 갖고 있다고 해요. 네, 저도 네, 최근 들어가지고 중국이 정말로 네,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되면서 네, 이 경제 대국이 되는 것은 좋은데 좀 너무나 중국 사람들 본다고 하면은 너무나 좀 그렇게 나대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좀 꼴보기 싫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또 자기네 것이라고 하고 이런 거 보면 정말 짜증 나거든요. 네, 콧대가 너무나 높아졌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착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네, 지금 중국의 영향력은 지금 어마무시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이 브라질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이 브라질 대통령, 이 룰라 대통령이 지금 중국에 갔다고 하는데 중국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지금 미국이 엄청나게 제재를 가하고 있는 화웨이 있지 않습니까? 네, 화웨이를 지금 방문을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 브라질을 본다고 하면은 중립에 있다고 합니다. 네, 뭐 미국 편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중국 편도 아니고 그냥 중립을 지키고 있으면서 이 무역 같은 것들은 또 중국이 또 파워가 세지 않습니까? 네, 중국에서 거의 대부분의 물건들이 생산이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랑 무역을 이렇게 하면서 네, 사상 처음으로 브라질이 이 무역을 하면서 달러로 결제를 하는 게 아니라 위안화로 네, 결제를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다시 말해가지고 이 달러 패권화가 네, 지금 위태위태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거기에다가 네, 지금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이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네, 브라질한테도 네, 좀 우크라이나한테 좀 지원 좀 해줘라. 라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냥 딱 중립만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나는 그런 거 모르고 그냥 뭐 우크라이나 편도 아니고 러시아 편도 아니고 그냥 중립을 지키겠다라고 이렇게 브라질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브라질에서는 좀 황당한 향수가 지금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 브라질의 한 20대 굉장히 이쁜 미모의 모델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모델이 자신의 땀에서 향기가 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땀을 직접 섞어가지고 향수를 내놨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 향수는 대략 한 140달러 정도에 이렇게 또 팔리고 있는데 이 향수 안에 이 여성의 땀이 진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예전부터 계속 많이 들었다고 해요. 네, 내 땀 냄새가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좀 좋아한다 라고 하면서 이 향수를 뿌린다고 하면은 섹시해질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야, 이런 땀 냄새가 섞인 향수를 누가 살까 하는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캐나다를 본다고 하면은 캐나다에서는 이 금리 올리는 것을 지금 또 동결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캐나다의 금리는 4.5%로 계속 동결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캐나다의 물가도 계속해서 둔화가 되고 있다고 해요. 인플레이션이 계속 잡히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그러면서 이란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란을 본다고 하면은 시위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좀 굉장히 정서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란에서는 최근 들어가지고 이 사형 있지 않습니까? 사형이 75%나 늘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무래도 이 이란 정부에서 좀 공포 정치 있지 않습니까? 공포 정치를 하려고 이 사형 제도를 좀 더 늘렸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중동을 본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중동에서 좀 불안하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도 이스라엘이랑 이렇게 또 싸우고 있고 레바논도 또 공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시리아에서도 뭐 미사일 날아가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이 네타냐후인가 이 사람이 총리가 된 뒤로부터 난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네타냐후가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구구파라고 하거든요. 구구파이기 때문에 이 주변국들한테 좀 강경하게 이렇게 대응을 한다고 하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여기 중동이 이스라엘 때문에 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심각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또 전쟁이 또 중동에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런데 이 이란하고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화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해를 해가지고 중동에서 좀 화해 물결이 드나 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지금 쌩 난리를 치고 있어가지고 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또 이스라엘 근처에 이 중동에서 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이거 골치 아프겠네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그러다 보면 이렇게 또 혼란을 틈타가지고 중국에서 또 대만으로 쳐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전 세계 뭐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제발 좀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AI 인공지능의 발달이 엄청나게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주식시장을 분석을 하는 이런 투자 회사들에서도 챗 GPT나 이런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주식시장의 동향을 분석을 하는 것을 시켜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투자 회사들에서도 주식시장 분석하는 것을 아마도 AI에 이렇게 또 맡기는 시대가 오지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야, 이제 거의 대부분의 직업들이 AI로 대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좀 더 재밌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AI가 사람을 웃기는 것보다 사람이 사람을 웃기는 게 더 재밌지 않나요? 이 AI는 좀 기계적이기 때문에 감정이 없잖아요. 감정을 섞어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더 열심히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은 이 중국을 계속해가지고 견제를 하려고 이 반도체에 대해 가지고 제재를 계속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텔의 CEO는 중국을 방문을 하면서 반도체에 대해 가지고 사업을 물색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아직도 중국은 이 반도체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큰 시장이다 라고 하면서 이 중국 시장을 놓칠 수 없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러시아 제재를 엄청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칩들이 러시아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인텔 칩들 있지 않습니까? 인텔 칩들이 한 7억 5천만 달러 정도 어치가 러시아로 흘러 들어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중국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로 흘러갔다고 합니다. 야, 이거 좀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이런 뉴스들이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미국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 기업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이 직원들을 재택근무를 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직원들을 이제는 사무실로 나오라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만약에 재택근무를 계속 한다고 하면은 급여를 깎아버리겠다. 라고까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있는 수많은 직장인들이 웬만하면은 재택근무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급여를 계속 깎는다고 하면은 나중에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직접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능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펠로톤이라고 해가지고 이 집안에서 하는 이 홈짐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운동 기구를 파는 기업이 펠로톤이라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이 펠로톤의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밖을 나가지 못하니까 어마무시하게 많은 집안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을 사다 보니까 이 펠로톤의 매출이 엄청나게 폭등을 해가지고 이 펠로톤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집안에만 있지 않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냥 나가서 운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펠로톤의 판매가 온라인 판매가 엄청나게 급감을 하고 있으면서 어제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펠로톤의 주가가 11% 넘게 폭락을 했다. 앞으로의 매출이 좋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또 전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펠로톤의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제는 이 주식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가는 그런 주식들을 잘 보고 사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수혜는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트위터에서는 NPR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운영이 되는 이 공영 운영 방송국인데 이 NPR에 대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런 문구를 달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NPR은 거버먼트 펀드가 된 미디어이다 라고 트위터에서 달아버렸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NPR은 미국 정부에서 받는 기부금은 단 1% 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는 공정하게 운영이 되는 그런 미디어인데, 그런데 너네 이 트위터가 이런 식으로 하느냐라고 하면서 NPR에서는 트위터를 사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트위터는 이 일론 머스크가 인수를 한 뒤로부터
정말 많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월스트리트조널에서는 이 암호화폐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예전에는 이런 암호화폐를 쓰게 되면서 검은 돈들로 굉장히 많이 쓰이지 않았습니까? 범죄 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런 범죄 현장에서도 쓰일 수 없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검은 돈으로도 쓰기가 이제는 좀 껄끄럽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암호화폐 지갑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지갑들의 주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범죄에 쓰여진 그런 지갑들을 본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축적이 돼가지고 기록들이 축적이 돼가지고 이런 범죄에 쓰였던 지갑들은 달러로 환전을 할 수가 없게 됐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암호화폐를 본다고 하면은 기록들이 전부 다 남아있게 되거든요. 기록들이 전부 다 남아있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범죄들의 추적까지 할 수 있게 됐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이 범죄 현장에서 많이 이용이 되던 이런 암호화폐들이 이제는 쓰일 수 없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가지고 이 암호화폐, 이 비트코인을 본다고 하면은 3만 달러대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암호화폐 어떻게 될지 계속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